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현진 무게중심 장두량 우리가 만드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올라갔습니다. 돈 괜찮아. 시작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자, 몇 분이나 듣고 계실지 모르는 북치기 박치기의 2015년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얼굴이 이제부터 앞으로 북치기 박치기와 함께 합니다. 뭐 매주는 아닙니다만 고정으로. 우리가 잘하면 매주도 오실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원해요. 나오십니다. 예, 본인은 원하는데 누구하고 똑같은데? 심지어 예뻐. 남자가 아니야. 예. 그렇지. 예. 일단 남자가 아닌 게 좋아. 일단 여러 가지로 뭐 별명도 설정도 안 돼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 작가라고만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런 쪽에서 일을 하나 보죠. 네, 최 작가를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여성분이 나오니까 네. 정말 다르네요. 의사님 가라. 여자가 초다. 새해 드니까 성욱이가 멘트 욕심을 내는데. 많이 내네. 그러게요. 참가하고 싶은가 보다. 예. 자, 일단은 최근에 북치기 박치기 방송도 좀 들어보셨죠? 네. 스타일도 알죠? 네. 예. 자,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천동에 머물고 있는 2018년도 예비 통장 후보 최여사입니다. 최 여사님. 좋다. 최 여사. 송천동 최 여사. 네, 제작보다 최여사가 낫네. 최 여사 좋네. 네. 자, 2015년도 북치기 박치기 이렇게 새로운 멤버도 들어왔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지역 밀착형 아이템으로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의 첫 코너는 최 여사를 말하다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네, 왜냐면 이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궁금할까? 분들이, 누가? 궁금해하시기 궁금할까?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최 여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우리가 낚으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난 때문에. 진범다리였던 거야. 송천동의 동민 한 100분 정도는 모시겠네요. 그러게요. 벌써 제 그 라인이 송천동에 한 10여 분 살고 계십니다. 진짜로. 친정과 시댁 쪽으로 어찌 이렇게 우와. 이사들도 안 가. 다 그렇게 몰려서. 진짜.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들 산책 친정 코스예요.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시댁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루 한 끼 정도는 그 집에서 때울 수 있기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셨어요? 글쎄요. 미혼은 통장이 되게 어려운데. 지금 라면이 땡기네 자꾸. 왜 미혼이 대통령이 됐어? 통장 따위는 미혼에도 충분히 가능해. 그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미혼이 친정과 시댁은 있어. 이제 예정인 거지 예정. 예정? 원래 군대에도 진급 예정 이렇게 붙여놔. 진예 이렇게. 갖다 붙이기는 참. 군대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비주얼 상으로는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완전 순수해. 목소리도. 네, 완전 예뻐요. 당분간 우리 사진은 못 올리겠다. 나 지금 순간 갈등했어. 양심 선언을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아까 그 군대 금방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방송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다과를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간단했어 그게? 다 고치고 너무 거했죠. 평소에는 어떻게 먹는 거야? 졸라 처먹어놓고 간단하네. 간단하게 다과를 좀 나눴는데 한쪽 구석등에 찌그러져 있던 남자들은 좀 조용히 술이나 좀 먹고 있는데 한쪽에 계시던 여성분들은 출산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남자가 군대 얘기하듯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북치기 박치기 송년 모임에 이어서 신년 첫 모임도 가족 모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전에 식구들하고 잠깐 같이 식사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마련을 했고 지금 저쪽 커피숍에서는 2차가 진행 중이고요. 네, 아까 여인천하 잠시 그 주제 얘기들 중에 5월 가정의 달에 이제 그 멤버들 중에 한 분이 3월에 출산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 100일쯤 지났을 때 여자들만 이렇게 특집으로 여기 북박 패밀리들의 짝꿍들 이렇게 특집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야 서서히 따로 하세요. 야 서서히 검은 그림자로 막 밀려온다. 여성 시대를 만드는. 했더니 누가 들을까? 그거예요. 누가 들을까? 우리가 들은 사람 없는데 뭐. 그 제안을 우리 최 여사님께서 제가 하셨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가족 모임이 위험한 게 여자들끼리 친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런 게 사실은 뭐 내라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 체제가 전복이 될 수도 있고. 내란이 맞아? 내란 맞죠. 아니 그 집은 내란
내란의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건 권력. 예, 지금까지 최 여사를 말하다. 최 여사 대충 이렇게 말 나누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최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장 배경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대충 짐작이 되실 거예요 아마. 키오스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얼추 분위기가 예. 잘 합들어질 것 같은데. 우리 약하디 약한 우리 목이 뭐지? 또? 뭐? 하레기. 쟤네들이니까 이제 유부 형님들 힘내세요. 아니, 공중파 한번 타더니 굉장히 정갈해졌네. 맞아. 다음 주인가 방송이 다 그다음 주. 아니 했어. 이미 했지. 아니, 이제 TV로 한번 그리고 또 나와요. 아 TV. 그 14일이라고 안 했어요? 14일? 14일 맞아요. 주인공. 주인공. 그래요. 사실 라디오 재미없다. 벌써 얘기 분위기가 깔아앉는다. 딴 얘기 하자. 앞으로 자, 오늘 주제는 뭐죠? 최 여사님의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최 여사님이 정해 주시죠. 아 오늘 주제요? 네. 2015년도 키워드. 2015년 키워드. 14년도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그러면 사건들도 최 여사가 많이 생각하는 있었는데 2014년의 키워드는 뭐예요? 2014년도 키워드는 음. 눈물. 제 개인적으로 이야 잘 듣고 왔네. 잘 듣고 왔어. 다른 어느 해보다 조금 눈물이 많았던 해였던 것 같은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네. 저희 우리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눈물이 많았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의 이건 클로징 멘트감이네. 벌써 그래서 2015년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웃음. 이었으면 좋겠다. 네, 웃음. 희망. 그렇죠. 조금 이렇게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웃음을 바란다. 뭔가, 예. 근데 이 정권 하에서 밝아질 수 있을까요? 어디 전태일 같은 전봉준 같은 네 이런 또 투사가 하나 나왔으면 하는 내가 할까? 그렇지. 머리를 길러야 되나 지금? 그대로 묻기만 하면 돼. 그러게요. 저런 표정으로 막 지금 진지하게. 아니 대한민국 아줌마를 이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엄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아줌마들이 사실 어쩌면 세상 그러니까 가정을 사실 이끌어가는 주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뭐 남편이라는 뭐 가장의 자리도 있지만 근데 아줌마의 힘이 이게 쉽게 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위 어디서든 이게 사진 볼 때 가장 안쓰러운 게 그 아기를 안고 있거나 혹은 유모차로 그죠, 이렇게 그죠. 서 있는 엄마들의 모습 볼 때 제일 그렇거든. 막 그럴 때 나는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반성이 많. 그 아줌마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지 분명히. 예. 그래서 희망 웃음으로 가자. 주고받는 합의 예사롭지 않은데. 아니 어? 안에 예사로워. 예사로워. 예사로운 거야. 아직 맛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 그래. 에이. 자, 말 나온 김에 소외됐다 우리는. 이제. 자, 얘기해봐. 뭐를? 자 농약사의 2015년 키워드. 패스. 네, 제가 하죠. 2014년의 키워드가 아까 눈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기진맥진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활기발랄.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많은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1년 보내야 되니까 활기발랄하게 활기발랄하려면 그러면 이런 뉴스가 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아울러서 제가 볼 이런 때는 뉴스 듣고 싶다. 하렉이 드디어 징계 먹다. 뭐. 하렉이 월에 한 번씩 힘했어. 그 다음에 뭐 정두목 경위서 쓰다 뭐 이런 거. 아니 그거 이미 프리랜서 최초에 프리랜서가 경위서를 써.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경위서는 제가 진짜 많이 써봤어요. 징계도 많이 당해봤는데 많이는 아니고 한 번 감봉 2개월인가 그첫 자느라고 내가 뉴스를 못 내보냈어요. 수리 왼수였던 아니 거예요. 수리에서 뉴스 당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자고 있었거든요. 축직실에서. 7시 10분에 우리 뉴스가 들어가는데 깨보니까 15분이야. 이미 오마이갓. 좋댔다 해가지고 막 기사 뽑고 갔는데 안 나왔어요 뉴스가. 감봉 2개월. 그럼 얼마 정도? 경위서는 많이 썼죠. 경위서는 제 컴퓨터에 정말 샘플별로? 각종 그 잘못별로 그 유형별로 폼이 있어. 아니 한간의 소문에 후배들이
하래기한테 경위서 그 매뉴얼이 있다고. 처음에 어. 뉴스 물 먹었을 때 저 어. 거기서 이거는 A-3량씩. 그렇지. 거의 곧 있으면 한글 문서 서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재난 대응 매뉴얼처럼 경위서 매뉴얼이 있는 거지. 거기서는 왜냐면 경위서 쓰고 이제 그 소속 이름 쓰고 상기 본인은 항상 그러세요. 상기 본인. 아니 진짜로 내인연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와요. 뭐 이력서 잘 쓰는 법뿐만 아니라 경위서 뭐 반성문 쓰는 법 이렇게 검색하면 곧 우리 이렇게 하래기님의 그러니까 우리 활약이 기대가 JTB의 되네요. 경위서의 컨트롤 타워죠. 그렇죠. 상기 본인으로 시작한 다음에 내가 이제 뭘 잘못했는지를 팩트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성. 그리고 어떠한 벌이든 달게 받겠다. 앞으로 이런 구조가 딱 기승전결이. 그러게. 그 앞으로의 각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상기 본인은. 네. 뭐 이런 실수는 했지만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 어떻게 할 것인지 각오를 밝혀주는 걸로 항상 끝맺음이 됩니다. 1년이면 얼마나 주기 몇 번 주기별로 이렇게 경위서를 쓰시는 주로 거죠? 이제 2, 4분기에 많이 쓰고요. 이사분. 3, 4분기 정도 되면 약간 약간 누그러졌다가 이제 그때는 누그러지죠. 2, 4분기, 1, 4분기 이때 좀 유명합니다. 의욕이 좀 연초에. 낮을 때, 연초에. 그러면 하래기가 희망하는 2015년의 키워드는 뭔가? 저는 2014년에 키워드 뭐 SBS에서도 그 단어를 잡았는데 분노. 2014년은 전 분노였던 것 같아요. 분노. 졸라 짜증난 일이 존나 많아가지고 분노였고 저는 2015년의 키워드는 이 분노가 좀 체념으로 바뀌면 안 되겠다. 그렇지. 네, 체념으로 바뀌면 안 되겠다. 그래서 행동? 행동. 네,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2015년에는. 하래기답지 않게. 어떤 행동이요? 경위서? 경위서를 앞에 던져버리는 부장 앞에다가 두 손으로 공손히 말고 연상에다 이렇게 던지는. 면상. 면상. 좋아요. 저는 이제 2015년도에는 이제 집권 3년 차잖아요. 이제 2년 남은 우리 벌써? 각하를 그 이제 차기 권력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준동하면서 아마 레임덕 현상이 좀 곳곳에서 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났으면. 네. 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날 거예요. 권력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치명타를 상당히 많이 입었고 그 정윤회 사건 이후로 제 생각에는 그 공주님의 이미지가 깨진 게 있어요. 이 공주님은 국민하고 결혼한 그 영애님 이런 거였는데 우리 공주님도 7시간 동안 실종이 될 수도 있구나. 우리 공주님도 이렇게 남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공주님을 바라보던 7, 80대 할아버지들 마음 사이에 동요가 많이 일어났어요. 동요가 일어났어요. 동요가. 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를테면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할아버지들의 동요의 이를테면 근거는 국민 첫사랑 수지가 약간 뭐 결혼한 거랑 비슷한 거야. 이게 아이돌이랑 열애설이 터진 거예요. 그럼 확 와닿네. 그 네. 얘는. 그때 배신감이 딱 들거든요.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다네? 누가요? 정원이가? 우리의 짝꿍들이 모여서. 뭐 그런 글들을 그러지 마. 그러지 잘하자. 말라고. 우리 잘하자. 그러지 말라고 그래.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 야, 사랑해.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놓고 그거 우리 집 걸 것 같아. 우리 집 거. 흰색인데? 네. 이야. 네, 계속 하시죠. 아니 왠지 막 사찰 당하는 기분인데 이거. 누구 형님들 힘내십시오. 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 40%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39%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이탈했어 7, 80대 할아버지들이 박근혜를 사모했던 그 할아버지들 마음이 스크래치를 입은 거예요. 쌍년에 이럴 줄 몰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좀 젊은 나경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우, 에이 정말 나경원 하기에는 7, 수영하기엔 좀 그렇지. 80대 할아버지 나경원한테 신화가 없어요. 박근혜는 그 공주님이잖아. 그럼. 각하의 딸이니까. 신화 걔는 좋죠. 집안, 전설의 집안이 레전드. 좀 한번 그쵸. 일단 먹고 들어갔으니까. 우리 저기 농약사는 아니 내 생각 끝났어? 생각은 끝났는데 어. 사실은 뭐 2014년 키워드는 뭐 다 비슷할 거고 뭐 그냥 말하는 것처럼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세월호를 시작으로 하는. 그죠. 이제 2015년도 어떻게든 희망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키워드라고 하면 뭐 흔히 말하는 좀 아직도 어두운 밤이에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왜냐면 새 벽두부터 아니 왜냐면 봐봐 벽두니까. 벽두니까 어두워 아직도. 벽두니까. 그 우리 높으신 분은 아직도 2년이나 남으셨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걔네들이 성공한 거라고 봐. 2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지. 이제는 뭐 무너뜨리거나 잡아뜨리거나 하는 생각들이 이미 이제 어떤 포기 수준에 와 있지 않는가. 아니 이제 물론 근데 시작은 대통령인데 2년 전에 하지 말자. 내가 언제 그분한테 2년 남았다고. 2년 남았다고. 내가 18년 남았다고 말했고 영어로 하면 2년 남았다고 그랬잖아. 쌍년. 쌍년을. 연밭으로 한번 물론 가실까요? 물론 우리 정두령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무력해지고 포기감을 갖는 건 문제가 있지만 또 현실은 현실대로 봐야 되니까 2년 남았고 지금 뭐 체제를 거기다가- 전복하자는 얘기예요? 아이고, 아니에요. 2년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난 누누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야. 네, 그리고 올해 또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니까 올해 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조만간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담배값 인상을 필두로 올 한 해 오르기로 지금 공공 물가부터 해서 쭉쭉쭉 오를 거라고 지금. 그렇죠. 시작에 그럼 불과하죠. 사실은 녹록지 않아요. 우리 올해는 사는 게 정치적으로도 녹록지 않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주저앉지 말고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조만간 올라야 될 요금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도 좀 하고 키워드로 얘기하라고. 싫어. 한마디로. 아직도 어두운 밤입니다. 키워드라고. 알았어.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 그다음에 과속 과태료를 2배씩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7만 원이었는데 막 14만 원, 8만 원인데 16만 원, 주정차 위반도 4만 원인데 8만 원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보통 올리더라도 한 20% 30%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2배로 마치 그게 그 어린이들을 노인들을 더 보호하겠다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 거지. 그러면 씨발 거기다 시설을 더 투자를 해야지 왜 올리냐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우리 농약사가 얘기했지만 2년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짜잘하게 한 자릿수 인상 이런 건 없어. 여기 내가 좀 찾아보니까 수도요금 25%, 주민세 50% 가까이, 그 다음에 자동차세 50% 인상. 짜잘하게 10% 이하는 신경도 안 써. 자 그러면 일단 세금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최 여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면 우리 남자들이 생각하는 그 세금의 강도랑 다를 그리고 수가 있어. 공직을 꿈꾸시고 계시잖아. 그렇지. 아니, 이제 공직이 아니고 통장. 통장이 그래서 공직이지. 어머야 큰일 송천동 났네. 민심 얻었습니까? 송천동 일단은 그래요. 살기는 좋으나 나만 힘드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사실 지금 첫 번째 담배값 지금 막 실생활로 와닿아요. 이제 제가 피는 건 아니지만 저희 남편이 피는 거죠. 남편이 담배를 지금 피우고 있는데 진짜 끊었으면 좋죠. 뭐하러 돈 쳐 들여가면서 내 건강 해치고 그 진짜 쳐드리는 거지. 이거. 쳐드리는 거 진짜 제가 정말 저희 남편 나무랄 게 없지만 그거 하나만 진짜 너무 미워요. 듣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아니 차라리 영상 편지 써라. 영상 편지 써. 전화로 얘기해 전화로 얘기해.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날 그 마지막 마트를 가면서 그래 이거 하나 먹고 떨어져라 진짜 하는 마음으로 정말 담배 한 갑을 사서 한가? 한 갑 그때는 함부로 한 갑밖에 살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사서 줬는데 그걸 다 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벌써 4일 아니에요, 4일? 혹시 실수로 뭐 또 하나 더 산 거 없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실수 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담배 한 갑에 4,500원이라고 했을 때 1년에 164만 원이에요. 4,700원입니다. 4,700원? 쏘리. 자, 그것처럼 계산이 안 되잖아. 이게 제가 그랬거든요. 계산 항상 그러니까 해봤는데. 그동안 피웠던 담배가 3,000원이에요. 당신 3,000원짜리 담배 필 돈으로 차라리 1,000리터짜리 우유 하나를 배달시켜서 우리 딸내미들 먹이자고. 여보 그거 안 되니까 엄마들은 사실 그거예요. 가장 와닿는 게 내 식구들 정말 내 새끼들 저 돈이면 이게 가장 사실 먼저거든요. 계산되는 게. 그래야지 하면서 이게 본인 안 되는 의지박약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근데 제가 거기에 남편분의 응원을 좀 하자면 뭐 응원이 기름값이 그 정도 내렸어요. 아니 네. 차 우리 있지만 안 타. 셔틀버스 타면 되니까. 셔틀버스 타면 되니까. 웬만큼 밀리는 데는 그냥 버스 타면 돼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는데. 자, 옹호해. 필 거예요 그래도? 필 거예요? 나야 왜? 3,000원이면 지금 스케치북 3개에다가 스케치북 애들이 지금 크레파스 하나를 살 수가 있고 아니, 정말 5,000원이 저는 웬 말이야. 끊으려고 했는데
네. 지금 끊으면 내가 돈 없어서 끊는 것 같아가지고 나 좀 이따 끊으려고. 자존심 상해서 나 끊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딱 1월 1일부터 딱 끊으면 아 저 새끼 오르니까 안 피네? 딱 이럴 것 같아서. 요즘 담배가 올라서 그 까치 담배라고 하죠. 하나씩 이렇게 파는 그 담배가 유행이래요. 근데 그 담배마저도 원래 200원이었는데 300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까치 담배를 팔아? 네, 까치 담배를 판대요. 어제 진짜 결국 남편이 참지 못하고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사왔나 봐요, 하나를. 하고 어때? 그렇게까지 피고 싶어? 근데 사실 담배 사갖고 나오면서 너무 비참했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피워야 되나? 이걸 샀어야 될까? 그 마음이 이제- 일단 들었대. 네. 그럼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는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담배값 얘기만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각종 세금들이 오른다는 아유,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자동차세가 50% 인상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일시납하면 할인도 좀 해주잖아요. 그거 없어진다. 폐지하고 주민세가 지금 보통 우리가 4,500원 정도 돼요. 그거 7,000원으로 인상하고 이건 진짜 담배값하고 똑같은 목적이야. 맞아. 아니 내 이거는. 갚아야 할 대출금도 많고 진짜 내일 세금들은 그렇게 오르고 정말 저희는 왜냐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남들 피아노 보내는데 내 새끼 안 보낼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영어 수학까지는 안 보내더라도 이왕이면 깨끗한 옷도 사 입혀야 되고 때 되면 학용품도 사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세금 뭐 이런 거 그냥 울컥하시는데 제대로 저기 닿죠 진짜. 물이라도 그게 좀 아쉽다. 알코올 물이라도 좀 한잔 하시면서 울컥하시는 것 야, 같은데. 근데 이 생활에 실생활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야 아니 그거 아까 그 얼마나 가슴 아파. 그 담배값 3,000원 아껴서 우유 한 팩 우리 먹자. 진짜요. 배달시켜서. 배달 진짜. 그래. 자 듣고 계시죠? 지금 담배 피러 나가셨대. 담배 나가죠. 에이씨. 진짜. 그러니까 하여튼 전 그래서 아까 이제 정두리 형님 말한 것처럼 올해도 녹록지 않다. 그렇지. 그러나 북박이 버티듯이 알아. 네, 여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 예. 맞아요. 가정이 바로 이렇게 안정이 돼야 그 다음 사회가 더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다 가정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렇지 일요일 이슈에 나와 있는 거 봐봐. 자격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없잖아. 그래요. 어찌됐든 쉽지 않은 2015년인 것 같습니다. 꼭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뭐 뉴스나 또는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한숨이 막 나오고 자괴감에 빠지고 무력해지고 물팍이 딱 힘이 딱 풀어지는데 우리 농약사 얘기대로 마음 단단하게 드시고 그럼요. 예.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 예. 기운 내시는 한 해 기원을 하겠습니다. 멋지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약간 오프닝 썰은 풀어봤고요. 예. 25분을 최 작가에 의한 최 작가를 위한 25분 썰을 풀어봤고요. 이제 먹거리 하나 던져 주시죠, 하래기님. 우임중 사건 얘기할 궁금해. 근데 오늘 나 우리 애들 태우고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실명이 털려가지고 벌써. 이게 털린 게 아니라요. 이게 그럴 마음까지 애들이 처음엔 없었는데 보호해줄 사람도 좀 있었어요. 스스로 털려면 털어봐. 내 전번 몇 번이야. 걔네들이 그랬어. 걔네들이. 먼저? 네, 네. 가해자들이. 네. 그래서 문자를 보고 있어. 하여튼 지금 지난주에 어쨌든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돼. 그치. 그리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것도 나이가 무척 어리세요? 13살, 14살. 13살.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그 가해자 2명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이 있는데 여학생 2명 13살 다 셋이 동갑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16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남자 2명은 그 우림중은 아닙니다. 다른 중학교인데 저도 어딘지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뭐 다들 개요는 아시잖아요. 개요는 알지. 우리가 너한테 개요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항상 무서워. 그동안 뭐 쌓인 게 많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 올라왔어. 잠깐만 방송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거다. 막 힘이 들어가네. 오늘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래기는 굉장히 얌전해지는 것 같고 여기 경위서 안 써도 되니까 그냥 하던 대로. 그 하죠. 29일 날 그 오후 3시쯤에 그 이 이제
피해 학생이 이양인데 이양의 친구 한 명이 나 어디 노래방 있으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그 노래방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이양이 혼자 간 건 아니고 이양이랑 친구이자 가해자인 여학생이랑 이양이랑 같이 들어갔고 그때 갔을 때는 이양의 여자친구 플러스 그 가해 남학생 있었어요. 이거 처음부터 노래방에 3명이 있어가지고 오자마자 때린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노래방에서 때렸죠. 노래방에서 때렸고 맞는 소리가 밖으로 이제 새어나가지 않게 또 비명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일부러 댄스곡을 부르면서 때렸다. 이런 뉴스에 그렇게 났지. 네, 뉴스에 이렇게 났죠. 그게 사실이고요. 그 노래방 주인을 제가 만나봤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몰랐다 자기는.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놔뒀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겠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방에서 이제 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그 LH 전북본부 맞은편 그 세븐일레븐 편의점 1층 화장실에서 또 이제 때렸습니다. 거기에는 그 아까 이제 이양의 친구가 여자친구 2명 있다고 그랬는데 남자친구 1명이 더 가세해가지고 4명이서 이제 이 친구를 때리고 약 또 한 500~600m 떨어진 그 휴먼시아 1단지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옥상에서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약간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게 뭐냐면 피해자 부모는 그 이양 처음부터 친구들이 이양을 때리려고 노래방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해자 부모의 주장이고 또 이제 그 이양 그 여자친구 2명 가해 여학생이죠. 그 여학생이 이양하고 이제 같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는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 그 중에 한 명은 이양을 늘 괴롭혀 왔고 얘가 또 중학생이 같은 학교 또 떨어져 가지고 학교 측에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얘가 이렇게 괴롭히니까 좀 잘 봐달라.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가. 근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해봤는데. 그러니까 괴롭힌 사실이 없다. 아니 컴플레인을 한 사실이 없다. 와서 잘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없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폭력 조사할 때도 그 이양이 그 피해 가해 여학생의 이름을 적거나 뭐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털어놓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거는 그날 당일날 노래방에서 그 피해자 이양이 가해자 그 여학생 친구한테 상스러운 욕을 해가지고 그 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욕은 제가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기는 좀 부적절하고 그 이제 피해 여학생의 부모는 그 이양이 그 욕을 한 건 사실인데 그 노래방에 가기 전에 며칠 전에 그 욕을 간접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면서 얘가 그걸 안가품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불렀다. 때렸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학교에서는 노래방에서 그 욕이 이제 오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병원에 있는 그 이양을 직접 만나려고 갔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그 아이가 워낙 불안해하니까 이제 좀 그 병실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밖에서만 살짝 그림 찍고 말았는데 그때도 막 굉장히 이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그럴 수 있죠. 네, 어린애가 저녁 3시 오후 3시에 만나가지고 저녁 10시 반이 돼서야 집에 들어갔으니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맞고 무섭지. 네, 뭐 아무튼 제 핸드폰에도 그 멍이랑 그 담뱃불로 지진 그 사진이 있는데 정말 심하게. 네. 아무튼 지금 그 제가 취재한 날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가해 학생 중 1명, 그다음에 또 가해 남학생 중 1명, 2명은 지금 가출을 해가지고 연락이 지금 끊긴 상태였는데 지금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는 정확히 잘 확인을 그 이후로는 안 해봤습니다.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SNS에서 이제 신상을 털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진짜 알려야 된다. 그래서 누가 몇 명이 소위 말하는 신상 털기를 시도했더니 가해 학생 중에 하나가 뭐 털 거 있냐? 내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해봐. 전화하면 내가 다 뭐 끊어버릴 거고 다 내가 오히려 다 할 수 있어라고 한 게 오히려 불을 질렀어요. 결국에는 지금 비활성화 시켜서 뭐 접근이 안 되지만 그 애들이 막 완전 열받았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사건 자체의 어떤 파장도 좀 크지만 또 궁금한 건 왜 그랬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게 서로 좀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는 우발적이냐, 여기서는 계획적이냐. 같이 놀러,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같이 놀러 갔다가
욕 노래방에서 욕해가지고 싸웠느냐? 싸웠다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해자 그러니까 쪽으로 가해 얘기하는 거고 여학생하고 피해 여학생하고 둘이 친구인 건 사실이에요. 친한 친구인 건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친한 친구라는 개념이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피해 여학생이 되게 순한 스타일이에요. 뭐좀 친구가 없고 약간 선생님 말로 보면은 약간 외톨이다. 근데 그 가해 여학생은 이제 그 애랑 같이 놀아주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렇게 남자들도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으면 A가 B한테 맨날 맞으면서도 둘이 친하게 지내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 있지. 그렇게 생겼네 얼굴들이. 네가 주로 많이 맞지. 때린.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저는 맞았어요. 맞으면서도 친하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확히 약간 그런 사이가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근데 약간 지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공부를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지능이 떨어지는 정도로 보기는 좀. 네네. 근데 좀 만나보지 아까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뭐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뭐 친한 친구냐 아니 뭐 이런 걸 떠나서 네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놀라는 거. 놀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 나이도 어린 친구들이 네. 한 사람을 데리고 그것도 장시간 예를 들어서 우발적이었다라고 그렇죠. 치면 그렇죠. 노래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투닥투닥 하고 끝냈어야 돼. 끝났을 일이기도 한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차례 장소를 옮기면서 이런 집단적인 폭행을 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놀라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하레기는 잘 모르겠지만 딸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를 그러니까 거야. 저는 지금 딸이 둘인데 사실 이 소식을 이제 엄마들이 활동하는 카페에서 알게 됐어요. 전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뭐야 이게 봤더니 뭐 이 관련한 뭐 이야기들 엄마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엄마들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저희가 생각할 때 중학생 아직은 그래도 어리거든요. 고등학생은 거의 뭐 성인 수준의 적이니까.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우스갯소리 야 술도 3차 가기 참 힘든 것을 어떻게 매 맞는 거를 거기다가 이 장소까지도 이 아이들이 정말 뭐 몇백 미터까지 이렇게 뭐 인접한 장소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가면서 이 아이를 괴롭혔다는 건 다 그 미리 사전에 계획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랬다는 것 자체가 더 무섭대요. 그 계획하는 동안에 그걸 모르는 이 아이는 정말 얼마나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학교를 다녔을 것이며 이 계획했던 아이들은 걔를 볼 때마다 언제 나를 잡을까 쟤를 그래 1차는 여기서 때리고 2차는 여기서 때리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닐까 이런 그 사전에 뭘 했을까라는 그 아이들 상황을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고 더 무섭고 근데 이제 그 그런 얘기를 얘기들 많이 들어보면 하더라고 진짜. 노래방에서 때리고 화장실에서 때리고 있을 땐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애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대요. 얘가 처에도 없으니까 혹시 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엄마 같이 안 있어라고 거짓말을 한 이후에 너네 엄마한테 전화 왔으니까 너를 때렸다고 너 엄마한테 얘기할 거지.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더 때린 거지. 근데 멍청한 거죠. 때리면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아파서 멍드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1차, 2차, 3차 장소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사후 처리예요. 학교는 늘 우발적이고 학생들 당사자 간의 일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매뉴얼이 있나 봐 진짜. A-3- 양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파헤쳐 보면 그 전에 전조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후 처리 과정이 좀 개선이 돼야 돼요. 너무 똑같아요. 학교에서는 자기들 뭐 이해는 되죠. 어른 입장에 이해는 되지만 좀 전주답게 우리 전북답게 이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전주에서도 예전에 중앙중에서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늘 또 답변이 똑같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그 금방 이제 우리 최 여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저도 부모고 있는데 아까 그 아이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애들 너무 질 나쁘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거나 계획적이지 않느냐.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요즘 우리 애들 수준이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 미디어나 이런 거에 대한 노출이 워낙 빠르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뭐 그게 꼭 게임을 해서 폭력적이다, 영화를 봐서 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건 여가부의 입장이고. 그렇지, 그건 걔네 입장이고 내가 하루에 6시간씩 게임을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우리 애들 수준은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폭력적이기도 하고
비도덕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애들은 아직 어디가 없느냐, 앞뒤 분간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네가 6시간 두드려 패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받을 상처 또는 거기까지 생각지도 않는다 쳐도 내가 받아야 될, 책임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분별력이 없는 거야. 난 사실에서 우리 각자의 부모들도 내 아이도 분명히 저런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 중에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아까 이제 우리 쑥가게 형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전 교육적인 학교 시스템 매뉴얼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발적인 걸로 학교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답도 뻔해. 근데 학교 돌이 악수하고 화해해. 물론 이제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정말 그러니까 이해하죠. 뭐냐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하나가 이게 바뀌어져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 완전히 그냥 대규모로 이렇게 일테면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체를 수능이나 줄세우기나 이거 전체를 갈아엎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반복이 될 수밖에 없.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교장 어디 이제 공연하러 갔다 교장 선생님하고 굉장히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문제아들이 모이는 고등학교인가 봐. 그 담배 피면서 담배 이런 분위기.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담배 버리면서 교장님 안녕하세요. 그 처음에 부임하는데 교장 선생님 부임하는 걸 알면서도 여학생들이 끝까지 피는 거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앞에 올 때까지 그리고 그리는 담배 끄고, 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을 어떤 분노나 매나 일반적인 형식으로 대했으면 학교가 바뀌는 게 없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시작한 게 뭐 예술꽃 씨앗학교라고 하는 꿈다라 학교라고 하는 예술로 치유하는 뭐 이런 것들이 효과를 좀 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효과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나는 농약서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학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애기가 그냥 애기들이 아니야. 요즘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벌써 담배들을 피고 화장들을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고 만났다 깨지기도 하고 뭐 둘이 사이가 참 좋네요, 새해들어. 아니 우리 원래 좋았어. 원래 좋았어. 우리가 그동안 컨셉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지점은 세상에 내 새끼가 이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 설령 내 새끼가 살인을 저지르고 와도 부모는 그걸 품어주는 게 부모인데, 우리가 우리 애기들에 대한 그 환상조차를 조금 이제는 깰 필요가 있지 않나. 동감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 부모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고, 아까 제가 우발적 이렇게 변명에 일관한다는 말보다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하고, 애들을 지금 조치가 면 퇴학이 안 돼요, 중학교는. 근데 그 매뉴얼이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옛날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 옛날엔 이런 일 났었으면 도요청이 보고 안 된 사례들이 엄청 많았어요. 하고 항상 기자들이 확인할 때는 발생한 날짜, 교장이 인지한 날짜, 도요청이 알게 된 날짜, 이걸 비교를 하거든요. 니네가 안 지가 일주일 됐는데 꼬투리 잡으려고. 네, 그렇지. 보고 안 했다. 그 한 줄 쓰거든요, 기사인데. 요새는 발생하면 거의 다 보고합니다. 100%. 그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이 학생에 대해서 전학을 권고하기도 하고 그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부모 중에 경찰이 끼고 변호사가 끼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법정처럼 그 소명의 기회도 듣고 다 들어요. 하는데, 그리고 교사가 매뉴얼은 검사에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두령님 학교 다닐 때도 폭행은 있었고. 그렇지. 근데 노래방에서는 안 때렸어. 노래방 없었으니까. 보통 그땐 굴다리지. 굴다리. 소각장. 아파트에서도 잘 못 때렸잖아요. 아파트 별로 없으니까.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폭력 요즘 애들이 더 특히 그런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글쎄 조금 더 잔인해진 건 같아요. 약간 인간미가 조금 없는 게 아닌가. 과거의 폭력이 지금의 폭력이 더 잔인하고 뭐 계획적이고 더 좀 옛날 뭐 물론 때리는 거에 정이 어디 있겠냐만 좀 그런 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사이드적으로 때리는 게 더 많죠. 예전엔 정말 말 그대로 투닥투닥 투닥이라도 좀 하고. 아니, 굉장히 좋은 데 다니셨나 봐요. 저는 이 새끼 해갖고 죽이는 것도 봤어요, 그때. 칼부림 나가지고 제가 덕진 모중학교를 나왔는데 덕진중학교? 네, 그 럭비부 주장이 죽었어요, 칼 맞아서 학교 뒷산에서. 그 학교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옛날이 좋고 그런 차원의 접근법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까 말한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시스템이 있으니까 더 보완하고 해서 아이들이 예방 차원에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처벌이 이렇게 되는 거고 너희들 인생에서 그냥 없어지면 또는 괴롭히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알려주고 그래도 발생하겠죠. 하면 또 더 하고 그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뉴스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 이렇게 보면 요즘 뭐 사건 사고라는 게 애어른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애들이니까 뭐 이렇게 작은 사고를 쳐야 되고 뭐 어른이니까 뭐 이게 아니라 애들도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고 어른들 하는 그냥 그렇게 뭐 연령 근데 뭐 이런 거 남녀 관계 없이 갑자기 좀 약간 다른 것 얘기이기도 한데 또 우리가 모든 기사라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만 듣죠. 근데 지난주에 한참 유튜브로 돌았던 영상이 뭐 신촌역에서 고등학생이 어깨 부딪혀서 네네네네. 그 어른한테 대겼다가 어른이 응징하는 통쾌한 영상. 나도 정말 통쾌했거든. 근데 바로 지금 정정보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실제로는 그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도 가장이고 그리고 그 덩치 큰 아저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술 먹고 그래서 물론 아까 이제 이 사건은 케이스는 뭐 그런 예를 들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우리도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봐야 되고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그 가해자 학생들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벌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참 고민스러운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그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거든요. 형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애들은 그래도 알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알고. 우리 때도 그랬는데 뭐 별 다르면 군대 안 간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형사 미촉 소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한 번의 실수로 그렇죠.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걸 악용한다는 면도 있지만 그 좋은 뜻을 살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주로 지금 여론이 그걸 처벌 수위를 더 강하게 하자거나 중학교 의무교육이니까 퇴학이 안 되니까 뭐 퇴학 차라리 만들어 버리자 이러는데 꼭 처벌 수위보다는 그 요즘 교도소라고 하잖아요. 형무소라고 하지 않는 이유도 교화 행정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확실히 새 벽두라 굉장히 진지하고 평소와는 다른 좋은 모습이네요. 얘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이 양방 쪽에서는 뭐가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개를 잡아 죽이잖아. 절개를 하든지 이렇게 그 균을 죽여버리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아니, 양방과 개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라 지금 순간 헷갈렸어. 근데 한방 쪽에서는 원인들을 보잖아. 그러니까 증상은 이렇게 나오더라도 형 그거 진짜 형 그 논란이 많을 만한. 그러니까 그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동의하고요. 예. 약만 약국에서 사 먹으면 돼요. 그렇지. 치료는 양방을 가든 그러니까 한방을 가든 일반적 치료의 개념이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이것도 이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이제 드리는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금방 수위를 더 높여서 뭐 어떻게 이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중학교 해체하죠. 해체하면 싫지. 중학교 해체하자. 근데 그거 유행 지났어. 아 그래? 작년에 한창 유행이었어.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수능 시험 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게. 아니야. 작년은 해체가 유행이었고 올해는 다 인상이라니까. 인상. 아 그래? 올리는 그럼 뭐 거야. 중학교를 한 3학년까지 하지 말고 뭐 등록금을 4, 5, 한 뭐 6학년까지. 20배 정도 올리고. 어찌됐든 그 이 사건 이제 오늘 메인으로 얘기를 해봤던 이 사건에 대한 얘기는 뭐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북박 첫 방송인데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 뭐 이런 일들이 아까 얼핏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전북도에 전라북도에 전라북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들에게 이 얘기는 좀 한마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음악을 듣고 하면 어떨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말해도 돼? 자, 별 얘기를 다 했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야. 그 짧은 시간에 궁금한 거 다음 많으셨구만. 아이템이 됐어. 네. 괜찮다. 자, 농약사부터. 저는 2015년도는 전라북도가 그놈의 버스 좀 전주시가 버스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택시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산악금 관련해서. 맞아. 그러니까 저는 물론 택시나 버스를 잘 안 타고 다니긴 하지만 전 주로 대리운전의 VVIP로서 꾸준한 문자와 대리운전계의 큰 손. 큰손 쿠폰 찍는 거 아니야? 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북박스럽게 오지랖 넓게 얘기하면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그걸 운행하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을 받아야 그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키를 잡고 있는 행정 당국이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좀 전해 봅니다. 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같은 거였어. 꼭 한 발 더 나가. 아니 그 다른 도시에 가니까 자전거 보관소가 있더라고. 그 딱 넣으면은 키 번호키 딱 네, 넣어서 네, 그 다음에 자전거를 또 빌려주는 데도 있어요. 전기 자전거를 딱 몇 번 찰칵 채워지고. 아니 이게 좀 전라북도 전주시에도 있어 그런 게? 자전거 탈만한 아니 데가 그렇게 있어요. 한옥마을에 이렇게 좀 빌려주는 거 봤어요. 한옥마을 말고 근데, 저쪽에서도. 근데 시스템이 전주 시내 곳곳에 있어서 여기서 타고 저기서 그렇지. 반납하고 이렇게 가고 좀 이런 게 있었으면 근데 좋겠어요. 전주에 그렇게 자전거 타고 누빌 만한 도로가 없어요. 제가- 천만 말고는. 제가- 아, 그게 문제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그 시절에도 다 타고 다녔어요. 그 시절 이후에 생긴 지금 들어서 여기서 갑자기 건물이 얼마인데 생각하는데 지금. 저의 좋은 아이디어가 입안되면 돼요. 백제로 양쪽 맞고 자전거 도로 사는 거. 어? 좋아 좋아. 그거 아니, 보면 돼.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 이제 멘트 돌려막기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진짜 진지하게. 아니 있으면 좋을 것 아니 같아. 운영 힘들어. 내가 운영해줄게. 나한테 맡기기만 해. 돈만 줘. 아 위타고. 믿다. 내가 위탁해줄게. 운영해줄게. 오케이. 아 우리 하래기. 저는 2015년도에 사건 사고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사거리가 없어. 힘들어. 야 근데 그 중에는 우리 하락의 품성을 알기 때문에 뭐 인명사고나 인재사고 말고 좋은 뭐 이제 눈이 오더라도 이렇게 막 깔짝깔짝 10cm씩 말고 한 50cm씩 와가지고 눈집으로 가는데 그림이 안 되잖아요. 고립 막. 야 그래도 이런 어디 하나 거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축사도 좀 무너지고 야 태풍도 좀 와서 나무를 좀 뽑으려면 좀 이게 우당탕탕하게 사건 사고가 뽑고.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사거리가 너무 없어. 개인주의적이다, 그죠? 한번 해야겠다. 굿. 개인주의적이야. 농담이고요. 저는 이렇게 뭐 언론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2015년도에는 전라북도가 제발 새만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는 소리 좀. 제발. 이게 사실 기회비용의 문제인데 너무나 새만금에만 올인을 하니까 이게 뭐 새만금 사실 국책 사업이거든요. 국가가 하게 놔둬야죠. 그리고 항상 그 전라북도에 예산을 좀 잘 안 주는 그 원인이 니네 새만금 있잖아, 니네 새만금 줬잖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만금 말고 좀 씨발 우리도 맨날 아이템 찾는데 공무원들도 좀 아이템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사업 하라는 거죠. 맨날 새만금 무슨 노루뼈 3년 우려먹듯이 그러지 말고 좀 전라북도에 뭐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단어지만 좀 다른 성장 동력. 근데 저는 그 성장 동력이라는 게 꼭 뭐 기업 유치고 뭐 무슨 대규모 개발이고 이런 이게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잠깐적인 생각이지만 도시에 예쁜 여자들이 많으면 그것도 성장 동력입니다. 다른 도시들에서 많이 와요. 인정해. 응. 인정해 그럼. 많아요. 인정하지. 좀 센스 있게 입고. 변산의 습장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쁜 애들이 없어서 죽은 거야. 비키니를 안 입어서 그래. 대천만 가봐요. 이름은 비키니 수영장으로 바뀌었는데 아무도 입는 사람이 아니 근데 없다는 그거를 거지. 그때 말이 길어지네. 클로징. 이게 잠깐 든 생각이 변산의 습장 얘기하다가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내가. 생각해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변산해수욕장 그 상인연합회에서 예전에 그 비키니를 입으면 뭐 상가에서 10%씩 맞아, 할인해준다고 맞아. 그 이벤트 했다니까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저는 그 여성단체가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때서 그게? 뭐 몸을 팔라고 했어? 뭐 하라고 했어? 오오오
아니 그 수영장 그 해수욕장 이름이 비키니 해수욕장이에요. 아니 조금 넓게 보면 되는 거야. 성상품만 따지면 솔직히 걸그룹들 다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되지. 다 성상품하지. 남자도 남자 성상품만 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북한 가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야. 아니 좀 정말 아니, 묵은 얘기가 다 나오고 아니 있어. 전개의 논리가 너무 정확하다. 그렇지. 잠깐한 생각이 아니다. 아, 대천 해수욕장 남자들이 왜 많이 가? 거기 가면 여자들이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좀 아니 좀 즐겁게 하자는 얘기죠. 조금 자, 정리해 주세요. 내 아니, 말은 거기 즐거운 도시 만드는 게 막 예산 들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새만금의 그 장승을 그냥 장승을 입을 게 아니라 비키니를 입히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이제 애들로 좀다 포함해서 예를 들자면 얘기하면 이제 새만금 가지고 사실 쇼를 한 거죠. 새만금만 따오면 전라북도는 막 갑자기 무슨 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되는 것처럼 아니 사실 새만금 지금 공사 막 하고 있지만 뭐 피부적으로 우리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막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뭐가 피부적으로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뉴스도 나왔잖아요. 자치단체장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쇼들 좀 그만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들 속아요. 누가 껴안고 죽는다고. 현수막에 어머니 써놓으면 아 그려 그래야지 가서 빡빡빡 찍고 막 이 쇼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눈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도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되고 자치단체장들이. 예, 우리 최 여사님 오늘 처음 왔는데 아 활약이 대단하네. 부드럽네 방송이. 저는 2015년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좀 많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그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그 전북 육아 종합 지원 센터랑 같이 그 육아 힐링 콘서트라는 걸 진행을 했었는데 엄마들을 위한 자리예요. 엄마들이 아이들 안고 와서 이렇게 강연 듣고 정말 가수라고 해봤자 이제 거기 그 강연을 왔던 분이 진우션의 션이에요. 근데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왜냐면 그냥 정말 아무리 뭐 출산 장려금 1,000만 원을 준다 한들 이게 기쁘지 않거든요, 여자들은. 응. 그래도 1,000만 원인데. 아니 필요 없어. 그 한순간이다. 아니 20시간 진통해가면서 이 아이 낳는 게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또 낳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 키우는 게 어찌됐든 아무리 남편이 잘 도와줘도 여자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라는 게 더 크기 마련이고. 근데 그러면서 여자들은 자기 자리를 잃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늘 남편한테 부탁하는 게 여보 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를 위한 오로지 날 위한 시간을 좀 줘라. 아까 담배만 끊으면 된다며.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내 이름을 좀 불러줘라. 수진아라고. 전 지금도 남편이 수진아 뭐 최수진 이렇게 부르면 좀 떨려요. 진짜 여자들은 자기 이름 결혼하면서 잊어버린다 하자는데 여자가 웃어야 행복해야 그 아이들의 그게 그대로 가고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안정되니까 남편도 밖에 나가서 하는 일 잘 할 수 있겠죠. 더 기운 나고. 그러다 보면 그 직장 내에서 일을 해도 그 직원들이 하우 웃으면서 일을 해야 그 직장도 잘 나가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경제되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윗사람이 잘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잘 하게 그 밑에 사람이 어쨌든 시작하는 건 가정이잖아요. 네, 좋네요. 예, 네. 아이들이 그래서요. 웃는 네. 한 해가 좋아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웃으려면 아빠가 엄마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 아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이름을 불러. 그렇죠. 이름을 불. 엄마 어디- 이름을 어디- 찾아주세요. 어디 트로트 노래 같은데. 뭐라고? 이름을 불러. 뭘 부쩍 욕심낸다 쟤. 이번 올해 컨셉이니? 나가고 싶은가 본데. 완전 깐죽인데. 예. 그래 이렇게 바라는 희망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는 또 힘들 거예요. 그래서 희망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사항. 힘들 건데 또 한번 버텨내 봅시다. 나는 그래도 우리 할애기 소원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어떤 소원? 변산에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많이 오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렇다고. 그래. 아우 상상만 해도 굉장히 흐뭇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예쁜 여자가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사람이 곧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오늘 어찌됐든 최 여사님의 발군의 활약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자주.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안 불러 우리는. 아니 그거 이거 안 되는 날 빼고 다 오면 돼. 안 되는 날 빼고 다 오는 걸로 합시다. 제가 3
연속 출연하면 네. 한 주 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괜찮다. 한 주를 아니, 쉴 수 그러지 있게 해줘요. 말고 아니 한 주를 쉬게 해드린다고. 3주 연속 나오면 한 주 쉬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약속할게. 우리 약속하지. 이건 방송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약속 지킬 수밖에 없어. 예. 우리는 두령님도 뭐 2015년 바라는 거 뭐 있었죠? 네. 맞아 왜 안 해요? 저는 별로 대충 묻어가. 아니 뭘 안 해. 뭐 얘기해요. 사모님한테 내 이름 좀 불러줘. 내 이름 좀 부르지 마. 아니 집에만 돌아 나오래요. 아 집에서는 뭐 제 얼굴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두령님은 재계약 연장의 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어떤 재계약이요? 곧 50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 예. 아 갑자기 암울해지네 여러 가지로. 이 비정규직들 말이지 암울해지네. 예. 프리랜서. 프리랜서 아니다. 후리랜서. 후리랜서. 여기저기 누가 후리랜서에 따라서 이게 프리랜서의 그 정의가 그러면서요. 간간히 벌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 그렇지. 좋아요. 참 마무리 갈수록 암울해지네. 아까까지 좋았는데 아까까지 좋았는데 기운이 떨어지고 있어. 당도 떨어지고 알코올도 떨어지고. 떨어져서 그래. 자 2015년도 어찌됐든 새로운 멤버와 함께 2015년에 바라는 여러 가지 희망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품는 희망들이 다 있으시겠죠. 그 희망들을 위해서 또 목적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해 또 새롭게 잘 출발을 해봅시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